반갑습니다. 최근 K바이오 주식들의 흐름이 굉장히 핫한데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해야 될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점을 활용해서 우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려나갈 필승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다소 복잡한 용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보다 지키는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주의할 점 6가지까지 이 영상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이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금리 추이와 제약 바이오주의 사이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 수혜를 타면 왜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냐? 바로 M&A나 투자 자금 유치,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 부채 탕감 등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크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에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 같은 경우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잠재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가 바이오 주식들에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추석이죠.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추석이 끝나고 9월 19일 목요일 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 이런 일정들 꼭 빼먹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금리가 실제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바이오 기업들의 힘을 꽉 응축한 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K바이오 주식 이 투자 방법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두 기업의 현재 낙폭과대가 보이실까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의 특징이 있는데 과연 뭘까요? 바로 펩트론과 이오플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낙폭과대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이런 믿음을 깨는 CB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BW 등 장이 끝나고 갑작스럽게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현재 가장 핫한 시장이 어딘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현재 글로벌 의약품 매출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키투루다가 1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키투루다는 면역 항암제로서 현재 독보적인 1위, 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서서히 따라잡고 있는 게 이 오젬픽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현재 이 키투르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많은 이 시장에서는 이 앞으로 PD1과 PD 인터로큐1에 대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 메가 트렌드가 서서히 꺾여 나가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현재 크게 부각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와 함께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약 하나로 봤을 때 이 130조가 넘는 이런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바이오 기업들도 새로운 트렌드와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이 ADC라는 표적 항암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시장에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트렌드와 엮여 있거나
현재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있어서 크게 곽강받고 있는 이유가, 현재 이 2025년, 35년 전망치를 보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거의 다 비만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크게 와닿진 않지만 이 글로벌적 문제로 봤을 때 이 비만 자체가 굉장히 큰 질병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비만 환자 같은 경우 글로벌 절반을 파악을 하고 있지만 희귀질환 질병 같은 경우 그렇게 인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판매하고 있는 약품에 있어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흐름들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 현재 인구 자체가 큰 폭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크게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 현재 이제 월봉인데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장난 아니시죠? 월봉인데 지금 주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냐? 올해 평균 수익률 223%를 달성한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야겠죠? 바로 기술 수출에 있어서 빅파마와 함께 연관이 있는지, 이 즉 빅파마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일라엘 릴리, 머크,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렉나자 또한 존스앤존슨이라는 이 자회사의 얀센과 크게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빅파마 기업들하고 기술이 관련이 있는지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들도 이 나폭과대가 나왔습니다. 주식이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반납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현재 이 K바이오 주식들의 문제라는 것은 반복되는 이슈로 주식을 올린다라는 점과,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본질보다는 테마성에 의해서 좀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바이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상이나 이 신약에 있어서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만약에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내가 아닌 이 외신 기사나 아니면 이 관련 이런 학술지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 실제로 이런 자료나 논술들이 실제로 등재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뉴스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섯 번째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EASD라는 이 당뇨병 학회와 그리고 에스모라는 이 유럽 종약 학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다가오는 일정을 파악을 해보고, 이런 다가오는 일정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과정이나 진행 중인 이런 모습은 어떤지 파헤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의할 점도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이 여섯 번째 방법에서 주의할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면, 현재 이 일정이 곧 다가오잖아요. 이런 바이오 학회뿐만이 아니라 임상에 대한 이 발표 일정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 렉나자에 대한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일정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승인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세론이라는 모습을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이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이 현재 미리
선반영을 한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는 이 세론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곧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 무작정 이렇게 좀 찾아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일정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일정이 나와서 이렇게 세론이 나왔지만 유한양행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 없이 강한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K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6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재무 상태가 문제가 없고 지속적인 이 적자폭이 없다고 하면 이 굉장히 양호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될 시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시비 발행에 있어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장 트렌드와 관련 없는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한다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 바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현재 세 번째는 재도전 중인 이런 파이프라인이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적고 실패가 이미 있었던 부분이라면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 마일스톤이나 이런 자금에 있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건데, 현재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적으면서 현재 실패했던 이런 임상에 있어서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FDA 임상 3상에 있어서 이 성공 가능성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좀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뉴스 마케팅에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것과, 그리고 다섯 가지 임상 발표 전날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때론이든 선반영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상이 실패하게 될 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한 번 더 반납하는 이런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말을 듣고 절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 바이오 관련 주식들의 이 투자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고, 여러분들의 이 투자가 꼭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 안에서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게 된다 하면은 이 바이오 관련 정보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꼭 이 대기업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